중국 정치의 중심인 중난하이에서 권력의 축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신호, 단 하나의 은유, 바로 스테이크 한 조각이었다. 평범한 요리처럼 보이는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의 정치 암호로 작동했다. 2025년 10월 27일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막 끝난 직후의 월요일. 이날 발행된 해방군보는 군 내부 사상 교육 특별판을 통해 사상 개조를 강조하면서 그 서두에 실은 기사가 바로 스테이크 한 조각의 경고였다. 표면적으로는 혁명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타락을 다루는 듯했지만 이 글의 진짜 대상은 누가 봐도 명확했다. 그것은 바로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20년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중추인물,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주임이었던 종사오진이었다. 이 기사에서는 고기 한 조각에 욕심을 부려 다시 체포되고 결국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는 최샤오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욕망은 언제든 사상 개조를 놓친 자를 삼켜버릴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꺼낸 걸까? 4월부터 서서히 직위를 박탈당하고 10월이 되자 완전히 사라진 종사오진. 그는 단지 스테이크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돈을 받았고 선물을 받았고 인사청탁에 응했으며 심지어 어머니조차 그의 이름을 이용해 금차, 황금차를 팔아 돈을 벌었다는 폭로가 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충성심이 깨졌다는 신호, 바로 사상 개조 실패자라는 낙인이었다. 이 기사의 무서운 점은 단지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글은 마치 너희 모두가 다음 최샤오간이 될 수 있다는 집단 경고처럼 읽혔다. 그리고 그 경고장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장여우샤, 현재 군 내부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장여우샤는 시진핑의 칼이 아니라 시진핑의 칼을 거꾸로 잡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는 시 주석이 수년간 강조해온 사상 개조라는 개념을 역으로 이용해 시 주석에게 충성하던 인물들을 하나씩 숙청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다. 기가 막히게도 그 명분은 시진핑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 주석의 말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시 주석의 말을 따르지 않은 척했기 때문이다. 개조되지 않은 사상은 위험하다. 욕망은 혁명을 무너뜨린다. 같은 구호들이 이제는 시의 사람들을 조준하는 포탄이 되었다. 종사오진은 단지 그 포탄의 첫 번째 희생자일 뿐이었다. 해방군보의 이번 기사에서 핵심은 군의 사상 일체화가 아니라 충성의 재정의였다. 이전까지의 충성은 시진핑 개인이었다면 이제는 당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탈개인화된 충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집단 충성이 아니다. 그것은 충성의 방향을 시에서 장으로 바꾸는 정교한 언어 게임이자 권력 기술이었다. 이제 독자들은 묻기 시작했다. 정말 단지 사상 개조 문제인가? 단지 부패의 문제인가? 단지 과거의 일에 대한 단죄인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신호탄에 불과하다. 스테이크 한 조각은 단지 칼날을 가는 소리였다. 진짜 첫 검은 지금 이 순간에 군 내부에서 이미 휘둘려지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장여우샤이며 그 대상은 시진핑이 수십 년간 구축한 충성의 벽이었다. 이제 칼을 휘두른 자의 정체가 점차 드러난다. 바로 장여우샤다. 그는 단순한 군부 실세가 아니다. 그는 군 내부 충성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작업을 실행 중인 설계자이자 기술자다. 해방군보의 또 다른 핵심 기사, 사상을 담금질하여 초심을 연마하다는 이 사실을 보다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기사 서두에서는 여전히 시진핑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는 무아지경이라는 구호로 경의를 표하는 척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군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에서 우리 군은 당의 절대적인 영도 아래 있는 인민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은 당의 절대적 영도이지 시진핑의 절대 영도가 아니다. 충성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선 더욱 명확해진다. 당과 인민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주권과 안보, 영토의 완전성을 염두에 두고 국방과 군대 건설을 염두에 둔다. 단 한 줄에도 시진핑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생략이 아니다. 2017년 19차 당대회 직후 해방군보 일면엔 시진핑 핵심을 지지한다는 표현이 10번 넘게 반복됐다. 당시엔 시 주석의 절대 명령에 따르겠다는 선언이 반복됐지만 지금은 당중앙,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순서로 명령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주어의 순서가 변했다는 사실은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은밀하게 보여준다.
장여우샤의 진정한 기술은 바로 여기 있다. 그는 직접적으로 시진핑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시진핑을 구조 속 한 요소로 희석시킨다. 즉, 중앙이라는 큰 틀 속에 시를 집어넣고 그 위에 군사위원회를 올리고 가장 위에 당을 위치시킨다. 이 구조는 시진핑을 여전히 지도자로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권한을 제약하고 나아가 무력화시킨다. 다시 말해, 군대는 명목상 당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장여우샤의 신호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의 위치 바꾸기 전략의 핵심이다.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영향력을 후순위로 밀어낸다. 그렇게 권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소거된다. 이러한 사상 전환과 명분의 재배치는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다. 실제 인사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시진핑의 최측근이었던 하웨이동, 종사오진 등은 줄줄이 해임되거나 전출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반면 장여우샤와 가까운 인물들은 급부상하고 있으며 군사령부 내 실무 핵심들은 모두 충성 대상이 제정이 된 인물들로 교체되고 있다. 충성의 대상이 사람에서 제도로 바뀐 척하지만 사실은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시가 아닌 장이란 사실만 숨겨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권력의 구조 개편은 군 내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지방 정계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작업에 칼을 쥔 인물은 다름 아닌 후진타오였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2025년 10월 27일 제4차 전원회의가 막 끝난 직후 중기위와 국가감찰위는 공동 발표를 통해 장차오량, 즉 전 후베이성 당서기를 쌍계 처분한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그 시점과 그 인물이었다. 장차오량은 후베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성 전체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가 물러난 것은 2020년 2월 13일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면직만 되었을 뿐 기소도 없었고 심지어 1년 뒤엔 전국인민대표대회 농촌위원회 부주임으로 재배치되기도 했다. 이것은 중국식 소프트 랜딩이었다. 하지만 2025년 2월 중기위는 돌려 장차오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전원회의가 끝난 직후 그를 기소한 것이다. 이 타이밍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가 부패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것이다. 왜 전원회의가 끝난 그날 5년의 시간을 기다린 끝에 쌍계가 단행됐는가? 여기엔 표면적 이유인 권력 남용, 가족식 부패가 적시되어 있지만 진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다. 바로 코로나19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칼날이다. 장차오량은 2019년 12월 말부터 후베이의 내부 감염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가 언제 중앙에 보고했고 중앙이 어떤 지시를 내렸으며 그 지시가 시진핑으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 그는 코로나19 초동 대응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핵심 증인이다. 그런 그가 5년 만에 숙청된 이유는 단 하나다. 이제 중앙의 권력 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 진실이 더 이상 봉인되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고 오히려 공개를 통해 시진핑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무기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의 책임 문제는 단순한 공중보건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중국 권력 투쟁이 가장 예민한 폭발 지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장차오량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장차오량의 수석 비서였던 량웨이는 그와 함께 후베이 성위원회 내부 결정에 관여했던 간부들, 그리고 초기 방역 지시를 받았던 군 관계자들까지 모두 그 초기 48시간의 진실을 알고 있다. 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단지 지방 관리 몇 명의 책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지휘체계, 의사결정 과정, 정보 은폐 여부 모두가 다시 검토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정황을 만들고 있는 이가 후진타오다. 현재 후베이성에 앉아있는 인물은 왕중린이며 그는 리커창과 긴밀히 호흡을 맞췄던 후진타오 계열 인물이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바로 장차오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초기 팬데믹 대응의 결정 구조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전염병 정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새로운 정치 사법의 탄생이다. 이제 코로나19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권 전환을 위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시진핑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는 아직 공식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과 지방 모두에서 고립되고 있다. 군대는 당의 절대 영도
아래 있다는 명분으로 지휘체계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지방 정치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그의 과거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언론은 여전히 시 주석 사상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시는 이제 단지 새로운 집단체제 속의 한 요소일 뿐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미 2023년부터 일부 정치국 위원들 사이에선 권력 분산형 지배체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는 장여우샤와 후진타오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장은 군을, 후는 지방을. 그리고 두 사람은 공통의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절대 권위의 해체다. 시진핑의 시대는 개인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개인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지우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화거펑 모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마오쩌둥 사망 이후 화거펑은 두 가지 모두 옳다는 노선을 앞세워 일시적 권력 승계에 성공했지만 결국 덩샤오핑의 집단지도 체제에 흡수됐다. 지금 중국 정치는 마치 그 시절을 되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시진핑은 형식상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주변의 구조는 이미 달라졌다. 집단의 목소리로 덮인 개인, 구조 속에 갇힌 명패. 권력은 아직 그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명령은 더 이상 그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이양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고립이라는 이름의 비가역적 상태다. 모든 구조가 재배열되었을 때 시진핑은 단지 남아있는 최고 지도자의 형상일 뿐, 실제 통제력을 가진 실세는 더 이상 그가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장여우샤, 후진타오, 그리고 책임 재조정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집단이 들어서고 있다. 군은 다시 중앙으로, 정치는 다시 구조로, 책임은 다시 기록으로 회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형식적 존속, 실질적 퇴장이다. 그는 더 이상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가 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명령이 아니라 충성을 증명하는 것, 당을 향한, 체제를 향한,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에게 향한 충성 말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만든 체제에 의해 숙청당하는 비극은 피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정치는 잔인하다. 중국 정치에선 특히 그렇다. 누군가 권력의 정점을 찍으면 그가 만든 구조는 곧 그를 삼킬 준비를 시작한다. 시진핑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절대 권위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10년의 시간이 이제는 절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 조각 스테이크로 시작된 이 흐름은 마침내 한 시대의 퇴장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직책도 공식 발표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다. 왜 하필이면 10월 27일이었을까? 왜 하필이면 전원회의가 끝난 그 직후였을까? 왜 그날 해방군보는 스테이크 한 조각을 이야기했고 중기위는 장차오량을 날렸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작된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세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동시에 휘둘러진 정밀하게 설계된 정치 작전이었다. 첫 번째 칼날은 사상 개조라는 이름의 군 내부 정비였다. 스테이크 한 조각은 단지 구실이었고 진짜 목적은 시진핑 충성 세력에 대한 숙청이었다. 종사오쥐는 그 첫 희생자였고 채샤오간이라는 옛 이야기로 포장된 현재형 경고였다. 두 번째 칼날은 충성의 대상을 교체하는 언어 전략이었다. 시진핑에게 충성하던 구조를 당에게 충성하는 구조로 바꾸면서 실질적으로는 장여우샤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방식이었다. 이는 과거 마오쩌둥 말기의 화거펑 시대를 연상케 하는 형식적 계승, 실질적 전환의 전략이었다. 장은 시진핑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위상을 구조 속에 묻어버렸다. 세 번째 칼날은 코로나19 책임 추궁이라는 새로운 전선이다. 장차오량을 기점으로 다시 열리는 이 고리는 단지 전염병 대응의 반성이 아니라 시진핑이 내렸던 지시의 진실을 캐내기 위한 고리다. 후진타오, 왕중린, 량웨이넨 올 오브 덤 이제 그들은 증거를 모으고 있고 그 증거는 시진핑의 정치적 책임을 뒷받침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세 개의 칼날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휘둘러졌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 권위의 해체, 시진핑의 체제 종결이다. 그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대상의 자리다. 그를 중심으로 회전하던 체계는 이제 그를 감싸는 벽이 되었고 그 벽은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 밖에서만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야 한다. 시진핑은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반격할 것인가? 그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순응하고 존속할 것인가? 저항하다 퇴장할 것인가?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10월 27일, 그의 시대는 이미 끝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첫 장면은 스테이크 한 조각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당한 권력의 전환일까요? 아니면 복수를 위한 정치적 숙청일까요? 중국의 다음 10년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을 지금 이 순간 목격하고 있습니다.